주식, 채권의 역사. 채권은 지난 몇 년간 어려움을 겪었다. 2021년은 하락한 해였다. 2022년은 채권 역사상 최악의 해였다. 2023년은 금리가 변동성이 심해서 상당한 요동이 있긴 했지만 상황이 더 나아졌다. 2023년까지 10년 동안 10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은 연평균 1.5%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인플레이션은 연평균 2.8%였으며 실질 기준으로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면 손실을 본 셈이다. 같은 기간 현금의 수익률은 연평균 1.3%로 국채와 거의 비슷했다. 10년 기간 대부분 동안 연준의 기준 금리가 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꽤 인상적이다. 현금은 3년 연속 채권을 앞질렀다. 좋은 소식은 이번 채권 팀의 과정에서 주식이 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2022년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S&P 500은 2021에서 2023년 총 32% 이상 상승해 연평균 10% 안팎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 자산이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다른 두 자산이 그 부진을 만회했다. 이것이 다각화의 묘미다. 지금 당장은 채권을 탓하기 쉽지만 주식시장이 록다운되는 동안 채권이 상황을 보완해 주었던 적이 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S&P 500은 연평균 0.5%로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이 잃어버린 10년 동안 실질 기준으로 연평균 2%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현금은 연평균 2.3%의 수익률로 괜찮았다. 그러나 금융시장에 허리케인이 닥쳤을 때 안전벨트가 되어준 것은 10년 만기 국채로 22년 동안 연평균 7.2%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때때로 불현듯 떠오르는 것은 현금이었다. 1969년부터 1978년까지 10년 동안 S&P 500 지수는 연평균 3.2% 상승에 그쳤다. 연평균 6%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였다. 당시 금리가 더 높았던 채권은 연평균 4.8%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더 나은 성과를 보였지만 이 역시 인플레이션에 장식당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10년 동안 연평균 6%의 수익률을 올린 현금이었다. 여기서는 요점을 말하기 위해 기간을 엄선한 것이지만 투자자에게는 중요한 문제다.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식이 가장 좋은 자산이다. 이 기간 동안의 장기 인플레이션을 연평균 3%로 가정했을 때 1928년 이후 각 자산의 역사적 실질 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주식 플러스 1.8%, 채권 플러스 1.6%, 현금 플러스 0.3%. 장기적으로 볼 때 주식이 당연한 선택이다. 하지만 최고 수익률부터 최저 수익률까지 수익률의 범위를 살펴보자. 주식이 장기적으로 위험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단기적으로 매우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96년 동안 주식은 채권과 현금보다 59개 연도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채권은 주식과 현금보다 23개 연도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리고 현금은 주식과 채권을 14개 연도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경우 주식이 승리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채권이 그토록 힘든 시기를 보냈던 이유 중 하나는 금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평균 금리는 2%가 조금 넘었다. 이것이 채권의 낮은 수익률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금리는 장기적인 채권 수익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올해 시작 금리는 약 4%였다. 이례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0% 금리 시대에 채권 투자자들이 익숙해져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수준이다. 모든 자산은 언젠가 좋은 수익률과 나쁜 수익률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 경제, 금융시장, 투자자의 감정, 투자 성과 등 모든 것이 주기적이다. 수익률이 좋았던 시기가 지나면 결국 평범한 수익률의 시기가 뒤따른다. 그리고 평범한 수익률의 시기는 결국 좋은 수익률의 시기로 이어진다. 어려운 부분은 항상 그렇듯이 이러한 사이클에서 타이밍을 잡는 것이다. 시장 타이밍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 다각화, 주식, 채권, 현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라도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 자산을 다양하게 혼합하면 다양한 시장 및 경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다. 2. 인내심, 주식 같은 한 자산에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집중하려면 때때로 주식이 폭락할 때를 견딜 수 있는 규율이 있어야 한다. 현금 같은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식이 하락할 때 손 놓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선택은 투자자로서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로 비결된다.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투자자라면 이런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주식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고 장기적으로는 보상이 크다. 채권은 변동성이 적지만 보상도 적다. 위험과 보상 사이의 투자의 황금률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다. 아래에서 살펴볼 두 차트는 주식과 채권의 행동을 훌륭하게 보여준다. 먼저 채권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자. 아래 차트는 1976년부터 2022년까지 채권 데이터를 보여준다. 회색 막대는 전체 연도에서 채권 지수의 수익률을 보여준다. 빨간 점은 연중 최대 하락폭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1997년을 살펴보자.
채권 지수는 10% 상승하며 한 해를 마쳤다. 그러나 연중 최고치에서 마이너스 2% 하락했다. 대부분의 연도에서 한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연평균 수익률은 플러스 6.6%이다. 그리고 연중 평균 하락률은 마이너스 3.4%였다. 2022년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 데이터는 지난 에서 40년 동안의 금리 하락과 상당히 밀접하게 일치한다.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기존 채권의 가격은 상승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기존 채권의 가격을 하락한다.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금리 하락은 수십 년 동안 플러스 채권 수익률로 이어진다. 하지만 미래는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2003년 같은 해가 완벽한 예다. 이 해에 연중 마이너스 14%의 하락이 있었다.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연말을 플러스 26% 상승으로 마감했다. 놀라운 일이다. 이 기간 동안 주식의 채권보다 훨씬 더 나은 수익률을 제공했다. 전체적으로 주식은 에서 6,500%의 수익률을 올렸고 채권은 에서 2,000%의 수익률을 올렸다. 주식의 3배 합승이었다. 그렇다면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 주식은 연중 평균 마이너스 14.3%의 하락을 겪었다. 이는 채권이 최악을 기록한 해와 거의 같다. 그리고 주식은 연중 30% 이상의 이례적인 하락폭이 5번이나 있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의 30%는 15만 달러이다. 10년에 한 번 50만 달러가 35만 달러가 된다고 상상해보라. 물론 투자자들이 일반적인 상식을 따르고 그 과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전혀 다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말이 쉽지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훨씬 어렵다. 15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우리의 뇌는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미끼를 끊고 살아남기 위해 팔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말 그대로 말이다. 큰 손실이 생긴 주식을 팔면 정신건강이 살아날 수 있다. 논리적인 인간의 행동이다. 그리고 끔찍한 투자자의 행동이기도 하다. 그래서 고장난 레코드 플레이어처럼 우리는 다각화, 목표 기반 투자 같은 주제로 다시 돌아간다. 위 데이터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주식과 채권으로 나누어 보유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변동성이 있더라도 성장을 위한 자산도 있고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지출을 위한 자산도 있어야 한다.